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자, 이렇게 1번처럼 절대값, 전체 절대값의 바깥에 문자가 없고요. 이렇게 전체 절대값의 이게 상수꼴은 절대값의 정의를 가지고 풀죠. 그러니까 즉,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러면은 절대값의 정의가 뭡니까? 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보다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줘 하면은 양수 쪽, 음수 쪽 둘 다 생각해야죠. a보다 작답니다. 그러면은 자, 절대값 안에 원점이 있으면은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a, 오른쪽으로 a.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여기 사이값이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 작으면 거리가 a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풉니다. 자, 그래서 자, 절대값 x-a는 5보다 작다. 절대값 x-a는 5보다 작다. 그럼 이것도 그냥 하나의 수로 봅니다. 절대값 x-a라는 것 자체. 그러면은 x-a가 뭐보다는 크고요. 자,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자, 얘가 5보다는 작다. 따라서 세 변에다가 a를 더해주시면 x가 a-5보다는 크고 a 더하기 5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정수 x의 최대값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3이 돼야 되네요. 그래야지만 13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는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5가 13이니까 a는 얼마? a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절대값 밖에 이렇게 문자 x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자, 절대값을 어떻게 해요? x가 1보다 작을 때로 생각을 하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풀리죠? 그래서 자, 풉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더하기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넘기면 x가 되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그냥 요것만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언제 x가 1보다 작다라는 전자에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자, 절대값 안에가 양수, 0 또는 양수가 되는 경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죠. 그래서 2x-2 그 다음에 플러스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 해서 3x 넘기면은요 6입니다. 3x가 자 6보다 작거나 같아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경우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자에 풀었기 때문에 자, 공통범위 구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x가 1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은데 근데 2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곧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런 경우에도 성립해.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공통범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 1, 1 이어집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그럼 어차피 대칭이네요.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모든 정수의 x의 값의 합은 얼마입니까? 0이겠죠. 3번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절대값 풀어서 자,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 달랍니다. 그럼 뭐가 궁금합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죠? 근데 자, a는 루트 3에서 루트 6을 줬는데 자, 우리는 궁금한 게 a제곱의 크기입니다. a의 크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a제곱의 크기라서 자, 여기에다가 다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은 자, a제곱 마이너스 2란 얘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7이란 얘가 아무리 커봤자 6이니까 거기다가 7을 뺀대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뭐야?
얘만 오른쪽에 있는 것만 마이너스 붙이고 풀리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7이 돼서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날아가고요.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자, fx 2차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fx-1이 0보다 작다. 그래서 fx-1 자, 이 식을 구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x-1을 대입하지 말고요. 그럼 빡셉니다. 그래서 fx를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하세요. 그럼 fx는 어떻게 인수분해? 4하고 3이네요. x-4 곱하기 x-4 곱하기 x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x-1을 대입을 하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니까 x-5가 되고요. 자,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얘가 음수가 되는 자, x의 범위를 구해줘. 그래서 자, 0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 구하고 마이너스 2하고 5 구하고요. 살값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x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되겠고요. 얘네들을 다 더해달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까지는 0이 되고요. 더하니까 6하고 3 해서 9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역시나 절대값이 있고요. 자, 2차식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자, 절대값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우변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마이너스 붙이고 풀면 되죠. 자, 얘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 그래서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2가 자,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 이 2차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제요? x가 1보다 작다라는 전자에 풀었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3 다 들어가진 않고요. 따라서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합니다. 그래서 x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 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풀리죠. 자, 얘가 x-1. 자, 가면은요 또 역시나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 인수분해 되네요.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자 0보다 작아. 자, 이 2차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 우리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통범위 구하셔야 돼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개는 이런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런 경우에도 성립해.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자, 여기서 1, 1 이어지는 거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 보이시죠? 따라서 두 개를 합치시면은 x는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정수 x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입니까? 5개요.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이제 나조건에서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해를 준 경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과 3 사이야, 뭐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 그게 아니라 뭐 모든 실수야. 아니면은 해가 없어. 아니면은 뭡니까? 뭐 x가 해가 2 하나뿐이야. 뭐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자, 이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6가지 경우. 6가지 경우가 뭡니까? 몇 가지입니까? 그 4개, 3개에 대해서 쭉 또 4개가 나오니까 12가지 경우죠. 자, 그 12가지 경우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됩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x의 범위가 2 빼고 전부 다래요, 지금. 2 말고 전부 다가 돼. 그러면은 함수값이 양수, x축 위쪽에서 그려지는 애가 2 말고 전부 다 이쪽에서 위에서 다 그려져.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잠깐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요.
두 번째 경우에 이렇게 그려져야지만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지만이 여기만 빼고 전부 다 양수 쪽에서 그려져 이렇게 되네요. 근데 특별히 여기 포인트가 얼마? 여기가 2가 된다. 자,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2차식 작성할 수 있죠. 뭡니까? 자, 2에서 접합니다. fx가 이 2차 함수가 2에서 접해요. 그 얘기는 2에서 중근을 갖는 얘기. 2라는 중근을 갖는 얘기.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알 수는 없고요.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a라고 해놓고 x-2의 제곱. 이렇게 식을 바로 설정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조건에 의해서 이 최고차항 계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0. 자, 0 넣었더니요. 얘가 4a가 되네요. 4a가 뭐가 나온답니까? 8이 된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a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fx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2의 제곱이요. 자, f5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5 대입하니까 여기는 3이 되고요. 3의 제곱 9가 돼서 9이 18이요.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fx가 x제곱이라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래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일단 쫄죠. 이 무슨 문제지? 하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자, fx도 단순합니다. 자, 2분의 1, 그냥 x제곱이에요. 그냥. 수식으로 그냥 가면은, 그래서 2분의 1 x제곱, fx가 x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x제곱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1을 곱하면은 x제곱은 2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단순한데도 오히려 더 단순한데 가끔가다 이제 못 푸는 학생들이 있던데, 자, 그게 아니라,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부등식 어떻게 풉니까? 2차 부등식. 자, 방정식 등호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값 구하시면 되고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은 바깥쪽 값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얘는 등호를 만족하는 거 구합니다.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k가 나오죠. 뿔마 루트 2k가 나오고 자, 얘 넘기면 x쪽이 0보다 작다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값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뭐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루트 2k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루트 2k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7개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k와 루트 2k가 뭡니까? 0을 기점으로 대칭입니다.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0을 기점으로 이쪽에 4개가 있으면 이쪽에도 4개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에서는 7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을 제끼고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있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리시면은 자, 0을 기점으로 1, 2, 3, 4까지 챙기시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챙기면 자, 얘가 7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7개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 저 범위 안에.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시면은 자,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등호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루트 2k야.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k인데, 자,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물 만족하면은 저쪽도 똑같이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루트 2k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루트 2k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항상 부등식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범위를 그냥 얘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경계선상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지금 자, 얘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얘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3이 돼도 상관이 없죠. 얘가 3이 돼도 상관이 없고 자, 얘가 4가 되는 순간 이 범위 안에 4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 9개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등호가 있겠구나 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이제 k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셋 다 제곱이요. 그래서 9가 되고요. 여기는 2k고요. 자, 여기는 16입니다. 따라서 k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k는 2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얘가 4.5 정도 되니까 4.5죠. 5, 6, 7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3개를 다 합해달래요. 얼마입니까? 11, 18이요. 따라서 3번이요.
자, 8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바로 딱 머릿속에 딱 그래프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모든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항상 위쪽에 혹은 0이 되는 순간은 있어도 된다. 다만 음수 쪽에서 그려지면 안 돼. 밑에서 그려진 애가 없어야 돼.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 자, 이 여섯 가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 경우죠. 요 경우 되고요. 항상 양수가 되고, 요 경우도 됩니다. 자, 이 경우도 한 번 딱 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음수 쪽에서 그려지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고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어. 그러면은 근이 없어. 그러면은요, 판별식이 음수. 이 경우는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x축과 교점이 하나야. 그러면은 중근을 가져. 그럼 뭡니까? 판별식이 0이야. 그래서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뭡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일단 양수가 돼야 되죠. 근데 하지만 어차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해가 없거나 아니면은 해가 하나만 있어도 돼. 자, 그래서 4분의 D 가면 되겠네요. 4분의 D요. 4분의 D 가시면은 자, K-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5K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네요.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K고요. 플러스 4 플러스 7이네요. 자,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근 구하고요. 2분의 7, 1 구하고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는요. 뭡니까? 1, 2, 3까지만 되겠네요. 얘는 3.5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얼마? 6입니다. 답은 3번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3차 방정식 문제네요. 자, 갑자기 이게 부등식 풀다가 갑자기 왜 또 방정식 문제가 나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자, 어차피 서로 다른 두 헉은 갖는다. 그래서 뭐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도 또 판별식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헉을 간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인수분해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입하면 0 됩니까? A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려고 보니까 1 대입하면 0이 되네요. 1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얘가 x-1 곱하기 인수분해가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 플러스 ax 있으면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고 뒤에가 마이너스 상수항 보세요.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a가 있으면 돼. 그리고 1차항 가지고 검산 마이너스 ax 플러스 2ax 해서 자 ax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잘 했고요. 자, 그러면은 한실근과 서로 다른 부호근이 나와야 된대요. 이건 좀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미 실근이 1 나옵니다.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되는구나. 허근이 나오면 되겠구나.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이 뭐예요? 음수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판별식 가면 되겠네요. 판별식 D는 자, a제곱 마이너스 8a입니다.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허근이요. 그래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0과 8 나옵니다. 0보다 작습니다. 사이값.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8보다는 작습니다. 정수 a의 개수는 1부터 7까지 몇 개요? 7개요. 3번이요.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자, 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10번. 또 왜 갑자기 복소수가 나와? 하겠지만 풀다 보면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 문제도 여기에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자, 복소수 문제입니다. 자, z가 자 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z제곱 더하기 마z제곱은 얘가 음수를 만족하도록 x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그냥 제곱 하시면 되긴 하는데 너무 빡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z를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고 z를 a 플러스 bi라 놓고
실수부와 허수부의 관계, 어떤 식이 돼야지만, 실수부와 허수부가 어떤 식으로 돼야지만이 조건을 만족할지, 나 조건을 만족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실수부는 3x고요. b는 2x-7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z가 a 플러스 bi고 마제트는요. 그러면은 켤레입니다. a-bi가 돼서 자 z제곱이요. z제곱 얘를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 제곱하면 a제곱, 얘 제곱하면 i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b제곱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플러스 2abi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바젯 제곱은요. 바젯의 제곱은 자 a제곱 역시나 제곱해도 마이너스 무시가 됩니다. 근데 i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i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해 달래요. 두 개를 더한 값 구해보니까 날라가네요. 그러면은 2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네.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요. 얘가 나옵니다. 더한 결과가.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a는 뭡니까? a는 3x고 b는 2x-7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우리가 앞에 몇 번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자 4번 문제 풀 때 그냥 x-를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하면 조금 더 계산이 간편하게 됐듯이 얘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실수부에서 허수부를 뺀 것과 실수부에서 허수부를 더한 거 그냥 a-b 곱하기 a 더하기 b가 얘가 음수가 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실수부가 a는 여기서 3x죠. 적고 가겠습니다. a는 3x고 저기서 허수부는요. 얘는 2x-7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어 넣으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 뺍니다. 얼마입니까? x 더하기 7 나오고요. x 더하기 7 나오고 자, 여기서 여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5x-7 나오네요. 자, 얘가 음수야. 따라서 여기 그는 마이너스 7, 여기는 5분의 7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습니다. 사이값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습니까? 5분의 7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역시나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네요. 자,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자, 음수 6개, 0 하나에 1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요? 8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제 연립부등식이네요. 자,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은 뭐 하는 겁니까? 연립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줘.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은요.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해줘. 그래서 각각을 풀고 수직선상에 나타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풉니다. 자, 절대값 x-1이 자 6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것도 앞에서 1번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6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6, 이쪽으로 마이너스 6 이게 있네요. 그래서 x-1이 뭐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x의 범위는 뭡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어떻게 돼요? 7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이 범위 하나 위에를 만족하는 거 됐고요. 자, 밑에 거는 아주 예쁘게 인수분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하고 8,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니까 사이값이요. 그래서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 얘를 나타내 주면은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5와 7입니다. 자, 등호 있는지 없는지 잘 표시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5와 7이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2와 8입니다. 2는 여기 있고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고 8은 7보다 크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와 8 사이요. 자 그러면은 자 공통범위예요. 그냥 동시에 만족하는 데는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뭐보단 크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겠네요. 두 개를 더하니까 9요. 자, 12번도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이죠. 자,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풀고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위에 거 먼저 풉니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자, 얘가 0보다 커나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 x 더하기 3.
곱하기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 구하고 마산과 2가 나옵니다. 뭐예요? 바깥쪽 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자, 밑에 것도 풀면은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고요. 자, 얘가 0보다 작답니다. 인수분해 x-5 곱하기 x-1이 얘가 0보다 작아. 따라서 자, 1하고 5가 근이 나옵니다. 0보다 작습니다. 사이값. 그래서 x는 1과 5 사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동시에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줘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 첫 번째 거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2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렇게 나타내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과 5를 나타내 줍니다. 자, 1과 5는 1은 어쨌든 1, 2보다 작으니까 여기 있고요. 5는요. 여기 이 정도 있겠네요. 1과 5요. 그래서 여기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등호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등호 있고요. 여기 등호 없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5보다 작답니다. 정수의 개수는 2, 3, 4, 5는 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3개요. 답은요? 3번이요. 자, 13번 문제. 자,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이죠. 자,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A는 B는 C. 자, 이런 연립방정식, 방정식이요. A는 B는 C. 이렇게 세 개 항이 연달아 붙어 있을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A가 B, B가 C 혹은 A가 C 이렇게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데 자, 부등식은 두 개를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부등식은 반드시 어떻게 자, 요렇게 가운데를 끼고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요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B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죠? B는 뭐 지금 어디 있어야 돼? 가 되기 때문에 자, 반드시 가운데를 가지고 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등식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갑시다. 자, 이렇게 먼저 가면은 넘깁니다. 좌변으로 넘기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인수분해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자, 0, 5, 0보다 작습니다. 사이값 0과 5 사이요.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얘도 역시나 최고차익 음수니까 자,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나오네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문자 있는 쪽으로 크다 쪽이 돼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오,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0보다 커. 그럼 이거 해는 뭐죠? 무조건 양수죠? 0 또는 양수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렇죠? 그래서 뭐만 안 돼요? 3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0과 5 사이에서 뭐만? 3만 빼시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0, 1, 2, 4,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합은요. 6, 6 해서 12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인데 자,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요? 이런 식이 됩니다. 수직선상에 많이 나타내 달라면은 자, 0과 5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얘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3만 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구나. 3 빼고 0, 1, 2, 4,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자, 이제 2차 부등식 해가 존재하도록입니다. 자, 이런 부등식, 연립부등식이 자, 해가 존재하도록 혹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어떻게 풉니까? 해를 구한 다음에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를 구하고요. 수직선상에 나타내는데 해가 존재하도록 이러면은 공통범위가 있도록 설정이 돼야 되고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고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림으로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거 먼저 풀면은요. 일단은 7, 3은 21이네요. 그래서 위에 거는 x 더하기 7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7과 3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되고요. 자, 밑에 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6k와 k죠. 마이너스 6k와 k요.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6k
곱하기 x 더하기 k. 얘가요, 자, 0보다 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자, 마이너스 k와 6k라는 글이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자, 이 문제는 양의 정수 k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가 작고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얘가 더 크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6k보다 커. 풀 수 있지만, 만약에 저런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 경우 나누셔야 돼요. k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양수가 되고요. 얘는 음수가 돼서 x가 6k보다 작거나 x가 마이너스 k보다 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다행히 얘는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x는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x가 6k보다 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존재하도록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줍니다. 일단은 자, 얘 먼저 나타냅니다. 자,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와 6k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고 또 6k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죠. 이것도 마이너스 7과 3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공통범위만 있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k가 여기 있고 자, 6k가 이렇게 잡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6k가 이렇게 잡혀도 이렇게 여기가 공통범위가 나온다는 얘기고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마이너스 7과 3이 있으면 자, 이번에는 6k가 여기 있고요. 6k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공통범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거 그럼 세 개를 다 따져야 되냐? 그럴 필요 없이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0을 기점으로요. 6k가 더 뭡니까? 마이너스 k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6k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6배나. 그렇죠? 근데 얘는 역시나 3입니다. 그러면은 k가 어디까지 k가 점점점 커지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 왜? 여기는 3이고요.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k가 0이 뭐야? 0이 이렇게 있을 텐데 마이너스 7보다 3이 더 0보다 가까우니까 이게 마이너스 k고 이게 6k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역시나 굳이 이렇게 그려질 필요는 없어. 이렇게만 돼도 뭐가 된다는 얘기? 공통 범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k 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점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점점점점. 무슨 말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수직선상에 정확하게 그려보면 자, 얘 같은 경우 자, 마이너스 7과 3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얘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7부터 3까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마이너스 k보다 작고 6k보다 큰데 그러니까 k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봐요. k가 1이면은 벌써 k가 1 되는 순간 자, k가 1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6k는 6입니다. 6, 5,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차피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잘 생각을 하면은 0으로부터 뭐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점 어쨌든 점점 k가 커짐에 따라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벌어질 텐데 그래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상관 안 해도 돼요. 얘는 상관 안 하고 얘가 점점점점 k가 커짐에 따라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가 6k죠. 여기가 마이너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림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k보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7보다 이렇게 크면 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k는 작게 되네요. k는 얼마예요? 7보다 작다. 그래서 자연수, 양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요. 그래서 6개가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 자, 글도 길고요. 또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쫄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문제와 이제 비슷합니다. 자, 사각형에 이렇게 이차함수와 x축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범위가 이렇게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해줘. 그래서 GK를 구해야죠. 둘레의 길이입니다. 둘레의 길이요. 사각형. 그럼 사각형 둘레의 길이 GK는 어떻게 됩니까? 둘레의 길이 GK는요. 자, 한쪽 두 변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5의 2 길이. 5의 길이에다가 5C 길이입니다. 5C 길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5의 길이는 쉽게 구해줍니다. 그렇죠? 5의 길이는 자 y 절편입니다. 여기 점 A의 y 좌표가 k제곱 더하기 4, k제곱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자 5A의 길이는 k제곱 더하기 4가 나옵니다. 자 근데 5C의 길이 구하는데 자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나오면은 반드시 대칭성 생각하셔야 돼요. 대칭성. 그렇죠? 자 얘를 기점으로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대칭축을 기점으로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반으로 뚝 잘리기 때문에 자 대칭축 찾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입니다. 대칭축은 얼마? k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여기가 k가 되네요. k. 자 그러면 이 길이가 k가 된다는 얘기. 그럼 이 길이가 k가 되니까 점 C는 좌표는 2k가 되겠구나. 그래서 OC의 길이가 2K 단순하게 나오네요. OC의 길이는 2K입니다. 그래서 GK는요. 뭡니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하는 거니까 GK는 2 곱하기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범위가 그냥 14부터 78이 되도록 K의 범위 구해줘. 연립부등식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이 약분하죠. 그냥 이 약분하고 적을게요. 그래서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가 뭐보다는 커나 같고 7보다는 커나 같고요. 2로 약분했습니다. 그래서 3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연립부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풀고요. 그 다음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푸시면 돼요. 두 번 푸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먼저 풀면은요. 자, K제곱 더하기 2K. 자, 7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부동호방에 헷갈리지 마시고 K 제곱 쪽이 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인수분해 하시면 K 더하기 3이 되고요.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지금 K는 여기서 범위 잘 확인하시는 게 K는 지금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요. 이미 전제 조건이 양수기 때문에 얘는 버리시고 요 경우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 하나 나오고 자 오른쪽 부등식 풀죠. 그러면 K제곱 더하기 2K 자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자 5, 7이 35입니다. K 더하기 7 K 뭡니까?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K의 범위는 사이값 마이너스 7과 5 사이가 나오는데 역시나 K가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치하시는 게 아니라 K는 뭐보다 크고요? 0보다는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범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소수령일 때는. 근데 뭐 소수령 지금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얘네 두 개 지금 연립부등식 풀고 있어요. 우리는 얘네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가 나오고요. 하나는 0과 5 사이가 나옵니다. 0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되네요.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연수 K값의 합은 1, 2, 3, 4, 5죠. 1, 2, 3, 4, 5가 돼서요. 6 해서 15가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가 자, 5문제가 되는데요. 자, 16번부터 이제 조금 이제 상위권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중간고사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 문제 한 문제 빼놓고 숫자만 바꿔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이게 풀이 방향을 그냥 외워서라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풀이 방향이요. 자, 연립부등식.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16번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수요. 그렇죠? 정수만 겹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이제 포인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자, 부등식 풀어줍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a제곱과 플러스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a제곱과 플러스 3. 자, 위에 거는요. x 마이너스 a 제곱이고 x 플러스 3입니다.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아 해서
자, 역시나 a제곱 마3 나오는데, 자, 얘 같은 a제곱 무조건 양수니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a제곱보다는 작아.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자, 밑에 거는 자, 마이너스 9하고 a네요. 마이너스 9하고 a. 그래서 x 더하기 a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9가 돼서요. 자, 얘가 0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a, 9 나오는데 역시나 a가 2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음수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9보다 커. 이 문제는 앞에 거와 다르게요. 자, 앞에 거에서는 한쪽이 무조건 확정이 돼 있고, 아, 얘가 어떻게 이쪽에서 뭐 돼야 돼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둘 다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요 마이너스 3, 9가 이렇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 a제곱과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림상 어떻게 포지션 돼야 되는지, 어떻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 그립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제 그리는 상태에서 자, 위에 거를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제곱,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반만 그려주세요. 반만. 그래서 a제곱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9보다 크답니다. 마이너스 9보다 크다. 마이너스 9보다 크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그건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만약에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자, 얘가 하얀색이 이렇게 날라오다가 요 9 전에서 멈춰야 됩니다. 9 전에서. 그러니까 a제곱이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만 해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런 데 있으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게 위치해 있어야 돼. 그렇게 되겠지만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 안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도 주변에 정수 찍어 주시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정수요. 정수니까 관심사는 정수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 들어와도 이렇게 들어와도 만족하는 뭐가? 정수가 없죠. 그렇죠? 이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너스 2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마이너스 a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a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a가. 요 밑으로 가면 당연히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선상은 다시 한번 생각.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동시에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얀색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도 요 주황색, 얘가 이렇게 돼도 요 주황색에는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돼도 됩니다. 자, 그래서요, a는 뭐보다는 크다.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어디에서 이제 마무리돼야 되느냐? 자, 누가요? a 제곱이요. a 제곱이 이렇게 돼도 되지만은 정수만 같이 없으면 되니까 a 제곱이 이 안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a 제곱이 이 안으로 들어와도. a 제곱이 이 안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a 제곱이 여기 10보다 커지면은 10을 같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정수, 동시에 만족한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으로 a제곱이 여기 있으면 돼. 마찬가지요. a제곱이 9와 14가 아니라요. a제곱이 뭐보다는 10보다 작은데요.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당연히 그냥 없는 겁니다. 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정수가 동시에 만족한 정수가 없어야 돼. 아,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와도 돼. 겹치는 부분이 생기긴 해도 돼. 정수만 없으면 돼. 그 사이에.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제곱이 10보다 작습니다. 10보다 작으면 돼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이 10이 돼도 상관이 없죠. 10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10이 돼도 이거 잘 따지세요. 하얀색에는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10은
동시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 얘는 A가 뭐보다 작아요? 0보다는 커야 되니까요. 2보다는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 루트 10보다는 작습니다요. 그래서요. 뭐 루트 2 적어주긴 적어줘야죠.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10보다는 루트 2가 아니라 2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다라는 거는 적어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A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등호는 빼셔야 되네요. 따라서 A는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루트 1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최대값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실수의 최대값은 루트 10입니다. 따라서 그거의 제곱을 구해달라네요. 그래서 m제곱은 얼마? 10이 되는 문제요. 자, 이번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여기 프린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인데 한번 잘 따라 봅시다. 이게 숫자만 밖에서 만약에 내면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야 되니까 몇 번이고 한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봐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부등식입니다. 자, 일단 인수분해 해야죠. 그래서 위에 거는 x 곱하기 x-a 제곱이 되네요. x-a 제곱이 되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0하고 a 제곱이 나오죠. 자, 이제 얘 뭐 고민할 필요 없네요. a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a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오고요. 자, 밑에 거. 자, 얘는 인수분해 반드시 됩니다. 자, 밑에 인수분해 하면은 얘가 2a-1 곱하기 2a 더하기 1이 돼서요. 두 개 더하니까 4a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4a라서 마이너스 붙이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거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가로하고요. 2a-1 하고 x 마이너스 가로하고요. 2a 더하기 1. 자, 얘가 0보다 작아. 자, 이거의 두근이 2a-1과 2a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역시나 고민할 거 없네요. 2a-1이 무조건 작죠? 2a 더하기 1보다. 그렇죠? 그래서 x는 2a-1보다는 크고 2a 더하기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확정돼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 두 개를 수직선상에 같이 동시에 포함해야 되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위치 관계가. 그죠? 0, 5, 2a-1. 그래서 0과 a제곱이 이렇게 표시가 된 상황에서 일단 0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몇 개를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상황에서 자, 여기다가 2a-1과 2a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수인데 뭐가 포함되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a-1과 2a 플러스 1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a-1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a는 0과 루트 2 사이랍니다. 0 대입하면 당장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2a-1이 이렇게 되는 경우 2a-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챙겨 가시는 게 a제곱과 2a 플러스 1의 대소관계는요. 0과 루트 2 사이에서는 무조건 2a 플러스 1이 더 큽니다. a제곱과 2a 플러스 1 사이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두 개의 대소관계를 따져줘 하면은 어떻게 따집니까? 두 개를 뺍니다.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할 텐데 두 개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그러면은 a제곱에서 2a 더하기 1을 빼줍니다. 2a-1. 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a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누구요? a제곱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같으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음수가 되는 한번 범위를 구해보죠. 얘가 음수가 되는 범위. 그럼 이제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는데 그래서 a는 자, 근해공식 쓰면은요. a가 1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1 뿔마 루트 2. 그러니까 a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a가 a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사이에서는 얘가 무조건 음수야. 그 얘기는 a제곱이 더 작아. 2a 플러스 1보다는 더 작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위는 0에서 루트 2 사이래요. 그러니까 루트 2는 여기 안에 있잖아요. 1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과 루트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요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한다는 얘기. 되십니까? 자, 그래서 2a 더하기 1은 무조건 여기에 있습니다. 2a 더하기 1은. 무조건 이렇게 포지션이 됩니다. 2a 더하기 1. 자, 문제는 2a-1이 여기에 있냐. 혹은 자, 정수니까 정수 하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2a-1이 0이 되는 상황도 살펴보셔야 돼요. 2a-1이 0이 되는 상황. 2a-1이 이렇게 0이 되는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a-1이 0과 a제곱 사이에 있을 때, 자, 이 경우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2a-1이 0과 a제곱 사이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냐면은 또 더 가야 되네요. 2a-1이 a제곱과 같은 상황도 살펴보셔야 돼. 지금 정수니까요. 정수 지금 어떻게 좀 포함이 돼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2a-1이 a제곱보다 더 큰 상황.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이제 보면은 어쨌든 여기까지는 2a-0, 2a-1은 0보다는 작을 때 있고 0보다 클 때 있겠죠.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자, 마찬가지 a제곱에서 자, 얘를 뺍니다. 얘를 빼면은 빼기 2a-1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살펴보는데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입니다. 나와서 자, 얘는 a-1의 제곱이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 1일 때만 얘가 0됩니다. 그러니까 1인 순간만 두 개가 같고요. a가 1일 때만 두 개가 같고 a가 1이 아니면은 얘가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요. a가 1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만약에 1이 아니면은 무조건 큽니다. 그 얘기는 a제곱이 무조건 크다는 얘기. 되십니까? 어떻게 지금 범위가 지금 나오는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한번 범위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5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빡세죠, 이 문제. 빡세요. 잘 한번 따라와 봐요.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나누냐면은 일단 2a 더하기 1은 무조건 a 제곱보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2a 더하기 1은 무조건 오른쪽에. 2a 더하기 1은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2a 더하기 1은. 자, 이제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2a-1이 0보다 작을 때와 2a-1이 0일 때와 2a-1이 0과 a제곱 사이에 있을 때와 2a-1이 a제곱과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2a-1이 다시 a제곱보다 0과 a제곱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총 5가지 범위로 나눠야 됩니다. 즉, 자,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a가 0보다는 크죠? a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자, 요렇게 2a-1이 여기에 있으면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가 2분의 1일 때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분의 1보다 크고요. 2분의 1보다 크고 자, 같은 상황. 얘 같은 상황이 언제냐면요. 언제였습니까? 아까 a가 1일 때였습니다. a가 1일 때. 즉 여기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자, 여기가 2a-1이 여기 찍힙니다. 2a-1, 2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1보다 크고 누구보다 루트 2보다 작을 때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요? 다시 2a-1은 a제곱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나중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지금 뭐 a 값에 실수잖아요. 정수가 아닙니다. 딱 실수. 실수면 막 루트 2도 될 수도 있고 3분의 1 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만약에 실수인데 만약 이 경우에 만족해?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다 더할 수가 있어요? 범위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 최대 최소 이제 구하라 세요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a 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나로 확정된다는 얘기야. 딱 a가 딱 뭐 이렇게 범위로 나올 수가 없어. 이 경우에는 안 돼.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 이 경우는 딱 a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a가
2분의 1과 1 두 개 더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오긴 합니다. 바로 이렇게 범위를 생각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자,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은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셔야죠.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얘는 0보다 A가 0보다 클 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큽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0은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0 하나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1이라는 애가 1. 그러면 0은 일단 있으니까 자,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 그럼 얘는 1이 어디에 있을까? 0과 2분의 1이면 사이면 얘는 0과 4분의 1 사이입니다. 지금 빡세요 지금. 잘 따라와 봐요. 얘는 A제곱은 0과 4분의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4분의 1보다 지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1은 여기보다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A 더하기 1이라는 애는 2A 더하기 1이라는 애는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뭐야 0 대입하니까 1보다는 크고 2분의 1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2보다는 작네요. 2분의 1 대입하니까 2죠. 그죠? 아 그러면은 1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는 0도 있고 1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두 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안 되죠. 이 경우는 탈락이 되고요. 자 A가 2분의 1 때입니다. A가 2분의 1 때는 확정돼서 바로 구할 수 있네요. A가 2분의 1 때는 2A 더하기 1이 아까 2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분의 1 대입하니까 여기가 2. 아,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고요. 그렇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 되고. 그래서 A가 2분의 1 되는 상황에서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안에 1이 있어. 그래서 요 경우 됐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A가 2분의 1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0은 일단 제껴지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0은 제껴주고 자 1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1이. 자 A제곱은 어디 사이입니까? A제곱은요. 2분의 1과 1 사이에서 얘는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아 1은 일단 여기 A제곱보다는 오른쪽에 있구나 라는 게 되고 2A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2A 더하기 1은 2분의 1 대입하면은 자 2보다는 크고요. 누구보다는 작습니까? 1 대입하니까 3보다는 작습니다. 오 뭐야? 그러면 1과 2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1과 2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A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A제곱의 범위를 구해보고 2A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A제곱은 4분의 1과 1 사이야. 이 얘기는 1은 A제곱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또 마찬가지 2A 더하기 1은 2와 3 사이야. 그 얘기는 2는 2가 2A 더하기 1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 그러면 또 마찬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안에 정수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쟤도 탈락이 됩니다. 자, A가 1일 때는 확정돼서 갈 수 있네요. A가 1일 때는 자 여기가 1이고요. A가 1일 때는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은 자 주황색 안에 자 여기는 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얀색에는 1이 있지만은 주황색이 1이 있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1은 없어요. 그럼 누구만? 2만 있네요. 2.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안에 2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1일 때도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자, A가 1과 루트 2 사이일 때, 그러니까 정수 1, 2가 어디에 있냐 그거 찾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A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1이라는 애는 이쪽에 있고요. 그죠? A보다는 작은 쪽에 있고요. A제곱보다는 작은 쪽에 있고 어차피 탈락입니다. 1은 동시에 안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A 더하기 1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2는 일단 A제곱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2A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자, 얘는 3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보다는 작습니다. 2루트 2 더하기 1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2라는 애는 A제곱보다 오른쪽에 2A 더하기 1보다 왼쪽에는 또 3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와 3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2분의 1과 1,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요. 1번입니다. 자, 이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또 범위 구하고 또 합니다.
그죠? 범위를 막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문제 비슷하게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면은 어쨌든 이 되는 순간만 빨리 찾으세요. 이게 이 되는 순간만 빨리 찾아서 어떻게든 답은 일단은 뭐 그래도 찍기라도 해봐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뭐 2a-1이 0이 되는 상황, 2a-1이 a제곱이 되는 상황 이렇게 딱 특정한 경우만 딱 찾아서 그거라도 한번 답을 매겨보고 혹시나 또 더 많이 변형되면은 이 과정을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해봐요. 제 생각에 17번과 20번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어때 한 시험 한 페이지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저번 시험에서 2차 함수 파트요. 그렇죠? 잘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계속 어렵습니다. 자, 중간고사 계속 얘기하지만은 중간고사 때 이렇게 심화 문제 숫자만 바꿔서 거의 대부분 숫자만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이 풀이 과정을 계속 몇 번이고 한번 반복을 해보세요. 17, 18, 19, 20 제 예상하기에는 17, 18, 19, 20번 중에서 적어도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중간고사와 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요. 자, 그래서 자, 18번 봅시다. 자, 18번. 자, 역시나 자, EX제곱, EX-A제곱 더하기 2A입니다. 먼저 얘가 0 되는 거 구해야죠. 그래서 X가 0 되는 값은 X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오고 그 다음 X는 2분의 3A가 나옵니다. 0이 되는 값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은 사이 값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더 큰지 모릅니다. 명확하게 누가 더 큰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범위를 나눠서 가도 되겠지만은 굳이 이 문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 때문입니다. 자, 가조건, 나조건 보시면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 2거나 3이거나 4 이렇게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 알파와 베타 사이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랍니다. 구간의 길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길이가 자연수인데 그 안에 포함되는 정수가 3개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자연수가 뭘까요? 그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법은. 자, 수직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알파와 베타가, 자, 이렇게 3개를 포함한답니다. 보면은,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정수라면,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딱딱 정수라면, 자, 3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 둘 다 동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딱 되면은, 뭐가 되겠구나? 정확하게 하나, 둘, 세 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는 경우구나 하시면 되고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걸쳐서요. 얘가 3개가 됩니다. 3개. 이렇게 3개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겠습니까? 만약에 4가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4,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4가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고 칩시다. 약간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서 만족하는 정수 x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무조건 4개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알파와 베타가 만약에 정수가 아니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되는? 3. 자, 요거를 잡아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라는 것.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경우 언제요?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경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시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베타고 누가 알파인지 모릅니다. 뭐가 큰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뺀 게 2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 뺀 게 2가 되는 경우 또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조금 빡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정수인 경우에는
자, 일단 여기서 여기 뺍시다. 2분의 a제곱.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분의 3a. 자, 얘가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은요. 자,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지금 얘는 지금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실근 두 개는 같긴 같지만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딱 보이시죠? A가 정수가 나와야지만, 특히 어떤 정수가 나와야지. 우리는 지금 알파 베타가 정수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A라는 애는 무리수가 나오면 절대 얘가 정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가 되더라도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지만이 얘도 정수, 얘도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나 마나 안 될 거야. 바로 제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다 바로 얘를 활용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뺐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원래 그냥 이대로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a제곱 마이너스 2a 넘기면 마이너스 4, 이번엔 플러스 4가 되는 경우네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얘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네요. a-1 곱하기 a-4는 0이 돼서 a가 자 1 또는 4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조건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A가 정수가 아닙니다. 알파, 베타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얘가 정수, 얘도 정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A가 1이면은 얘는 정수가 안 돼. 얘가 정수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1은 탈락. 그리고 얘는 됩니다. 4가 되는 경우에는 얘도 정수가 되고 얘도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4인 경우 하나 찾았고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알파, 베타 정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를 뺐을 때 3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뺐을 때 다시 적을게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분의 3a가 뭐가 되는 경우? 얘가 3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마찬가지 3이 6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6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6은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a-6이고요. a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래서 a가 6하고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정수가 아닌 상황을 구하는 겁니다. 정수가 아니요. 그러니까 6이 되면 얘가 정수가 되죠. 얘도 정수가 되고 얘도 정수가 됩니다. 2가 약분이 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 요 경우 한 경우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여기 뺐을 때 자, 얘가 작은 경우입니다. 얘가 작은 경우에 자, 여기서 여기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3, 즉 a제곱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6 넘어오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얘가 0이 되는 경우 자, 인수분해 되네요. 역시사에도 a-2 곱하기 a-3은 0이 돼서 a가 2하고 3이 나오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죠? 2는 버리셔야 돼요. 정수가 됩니다. A가 2일 때는 얘가 둘 다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A가 3인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1하고 3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1 더하기 3 세 개를 다 더해달라고 했어요.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6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역시나 연립부등식이고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어떻게 n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인수분해 되네요. 위에 게 확정적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x-3 곱하기 x-7, x-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위에를 만족하는 x는 3보다 커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밑에 거도 자, 인수분해 됩니다. 부등식 파트 웬만하면 99.9% 다 인수분해가 일단 되게 나옵니다. 이런 해가 주어진 경우, 해가 만족하는 해를 구할 때. 자, 얘는 n 곱하기 n-2가 되고요. 두 개를 더하면은 2n-2가 되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n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n 곱하기 x-n-2요. 자, 얘가 0보다 크답니다. 자, 여기 두 근이 n하고 n-2가 나오는데 다행이네요.
무조건 얘가 작습니다. n-2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어진 값, 바깥쪽 값입니다. x는 n-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n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수직선 그려놓고 생각하셔야죠. 자, 수직선을 그려놓으면은 일단 위에가 확정됩니다. 3부터 7까지요. 자, 그리고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정수 다 표기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정수가 자, 여기 3 포함되고요. 7이 되는데 이렇게 이 안에 3, 4, 5, 6, 7이요. 자,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잘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안 어려운 게 일단 공통범위입니다. 공통범위.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3, 4, 5, 6, 7이 있는데 나머지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공통범위니까.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지금 5개가 보입니다. 아, 그 얘기는 이 범위에 의해서 이 5개 중에 하나가 제껴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돼. 이 5개 중에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 범위를 보니까 이 범위는 n-2보다 작거나 같고 n보다 크답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는 정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이 범위 안에는 하나만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n이 만약에 1이라면 이런 얘기잖아요. n이 만약에 1이라면은 n이 뭐 3이랍시다. 3. n이 만약에 3이라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이 안에 포함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1, 3, 2.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하나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얘를 잘 생각하시면은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4개가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되십니까? 감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3이 빠지는 경우 여기 밑에다 표시할게요. 밑에다가 자, 얘가 3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n이 뭐일 때요? n이 4일 때입니다. n이 4일 때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4보다 크거나 같다면서 3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4, 5, 6, 7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빠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n이 5일 때는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4 하나가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n이 6일 때 이제 n이 6일 때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3, 4는 포함되고 6, 7은 포함되고 5만 빠집니다. 그렇죠? n이 6일 때. 역시나 n이 7일 때는요. 5보다 작거나 같고요. 5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6 하나 빠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n이 8일 때입니다. n이 8일 때는 6보다 작거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8보다. 그렇죠. 여기가 8이라 하면은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누구만 빠집니까? 공통 범위 안에 7만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이 다 공통 범위 안에 하나씩 빠지면서요. 총 4개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9가 되면 안 되죠. 9가 되면은 이제 여기가 7보다 작거나 같게 돼서 공통 범위 안에 5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요거 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요. 12 하고 6 하나 더하니까요. 얼마입니까? 12 더하기 12, 24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프린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 예상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문제는 조건들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1, 고2, 고3을 거치면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문제를 많이 풀 텐데 특히 이제 고3에서요. 이렇게 이제 조건들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잘 해석해서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돼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상황 설정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일단 가조건은 되네요. 가조건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0,0에서만 만난답니다. 그 얘기는 fx는 그냥 0에서 접한다는 얘기니까 x축과 가조건을 가지고 fx는 ax 제곱이야. 바로 이렇게 설정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얘가 0,0에서 접하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요. 자, 그다음 나조건이요. 나조건 두 이차 함수라고 했는데
fx 더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뭐야 이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건 뭡니까요? 자,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자, 저런 해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2차 부등식은 바깥쪽과 혹은 사이가 혹은 모든 실수 아니면 x가 2 하나 아니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이런 경우만 나오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식의 범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fx 더하기 gx라는 애는 아 얘는 2차식이 아니구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두 개를 더했을 때 2차식이 안 나온다고? 2차항이 날아간다? 그 얘기는 아 gx라는 애는 두 개를 더했을 때 2차항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x제곱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야지 두 개를 더해서 2차항이 날아가. 그걸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x 플러스 c입니다. bx 플러스 c가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이렇게요. 마이너스 ax제곱 나머지는 이제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조건 조금 더 가면은 해가 나왔잖아요. 그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fx 더하기 gx를 구하시면은 fx 더하기 gx는요. 자 얘는 자 그냥 bx 더하기 c가 되네요. bx 더하기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1차 부등식이죠? 뭐 체크하셔야 됩니까? 뭐 체크하시냐면은 부동호 방향입니다. 일단 부동호 방향이 자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b가 0보다 크구나 라는 거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요 경계선 굳이 뭐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갈 필요 없이 항상 2차 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 모든 부등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의 경계선상의 요 점은 방정식의 해입니다. 0이 되는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2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b 더하기 c가 얘가 0입니다. c는 마이너스 2b에서 미지수 하나가 줄어드네요. 그래서 gx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마이너스 2b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조건, 나조건까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하나 지금 b가 양수라는 거 챙겨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입니다.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나중에 특히 미적분원에서 이런 형태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요? 가끔 나와요. 어쨌든 심화 문제 쪽에서 가끔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뭐 a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와 fx가 fa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얘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계산이 산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거는 자, 2차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별식 같은 걸 쓸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3차나 4차나 이제 모든 부등식 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은 판별식 못 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은 자, 모든 함수값이 a보다 크거나 같대요. 모든 함수값이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모든 함수값이 모든 뭐 이참수로 보면은 모든 함수값이 어떤 a라는 것보다는 항상 다 크거나 같대요. 그 얘기는 모든 점들을 다 볼 필요 없이 누구만 보면 됩니까? 누구만 보면 되냐면은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을 했었을 텐데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이 만약에 60점 이상이야. 모든 애가 60점 이상이야. 그러면은 누굴 찾아가요? 꼴찌가 60점 이상이면 나머지 애들은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활용하는 게, 자, 얘 같은 경우는 f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하면은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아로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자, 요 경우는요, 이 경우도 최소값이 fa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조금 어색해집니다. 자,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a는 fx의 함수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fa는요 fx의 무조건 함수값입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시면은 다른 함수값보다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를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미적분 쪽으로 가면은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개 차이점. 비슷한 듯한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얘가 이제 2차 함수일 때는요. 어디서 최소값을 갖습니까?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요? 대칭축에서 갖죠. 그죠?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대칭축에서 특히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는 a에서 대칭축에서 이거의 최소값을 갖습니다. 꼭지점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2차 함수에서는 x는 a가 대칭축이구나. 그런 조건을 줬구나로 바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요. 자, 그래서 다조건도 마찬가지로 다조건도 fx-gx가 f1-g일입니다. 자,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보는 안목이 이제 키워져야 되는데 fx-gx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보시면은 어떤 hx로 봅시다. hx를 fx-gx로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자, fx-gx는 hx고요. hx가 되고 자, f1-g는 뭡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네요. 그렇죠? 얘가 h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h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져. 근데 hx는 특히 2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대칭축이 x는 1이야. 그렇게 해석을 바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대칭축이 x는 1이야. fx-gx요. fx-gx요. 자, 그래서 fx-gx를 구합니다. fx-gx는 자, 그래서 미지수 하나 줄어들어요. 자, 여기서 여기 빼면은요. 2ax제곱이고 마이너스 bx 그다음에 플러스 2b가 되네요. 자, 이거 대칭축 뭡니까? 4a분의 b가 되죠? 4a분의 b. 이거의 대칭축은 x는 4a분의 b요. 4a분의 b가 되면서 얘가 1이야. 그래서 b는 4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b가 양수란 게 있었습니다. b가 양수란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어차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a가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양수야, b도 양수야. 저거로 봐도 되고요. 자, b가 양수야, a가 양수야. 그래서 a가 양수란 것까지 여기서 하나 더 챙겨 가셔야 되는 얘기가 됩니다. a가 양수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 다 조건은 다 해석을 한 겁니다, 지금. fx가 가나 다 조건에 의해서 fx는 뭐가 됩니까? a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마이너스 ax 제곱, 그 다음에 b가 4a니까요. b가 4a, 그래서 플러스 4ax,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fx-k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입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의 해는 fx가 k가 되거나 fx가 k이거나 또는 gx가 k가 되는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게 함수값이 k가 되는 x값, 얘는 함수값이 k가 되는 x값이 이 방정식 해가 되는데 걔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k가 되는 x값이 없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fx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x 그래프는 일단 뭐 좌표평면 그릴 필요 없습니다. fx는 ax 제곱해서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0이 되고 자 gx는 대칭축이 2입니다. 2요. 2a분의 4a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4a에서 x는 2가 나옵니다. x는 2가 되고요.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해보시면은 얼마입니까? 8a 마이너스 8a 날라오고요. 마이너스 4a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a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a고요. 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k입니다.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함수값이 k. y는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y는 k라는 직선.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는 해가 없지만 여기 해는 없지만 이거에 의해서 해가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k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은 얘가
동시에 얘 또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얘를 만족하는 k가 5개가 된답니다. 5개. 0을 그으면 여기는 0입니다. 0을 딱 그었을 때 뭐가 됩니까? 존재하는 게 생깁니다. 아, 그래서 k는 뭐와 뭐 사이? 일단은 k는 뭐와 뭐 사이입니까? 0보다는 작고 뭐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4a보다는 커야 됩니다. 마이너스 4a. 자, 이렇게 됐을 때 k가 마이너스 4a와 0 사이가 될 때 만족하는 해가 없어.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되죠, 다시. 그렇죠? 이 범위 안에 정수 k가 5개가 돼야 된답니다. 5개요. 그러면은 다시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0이 있고 마1, 마2, 마3, 마4, 마0, 마1, 마2, 마3, 마4, 마5요. 그래서 자, K는 마6까지 가야 되네요. 마6. 마6까지 가서 자, K가 5개가 돼야 돼. 0보다 작고 여기서부터 0보다 작고요. 0보다 작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4a가 여기에 포지션이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뭐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습니다. 자, 등호 다시 한번 생각. 어디에 등호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5는 되면 안 되죠?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얘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6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로 다 나눠주면은 a는 4분의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범위가 나왔고요. 아직 끝이 아니죠. F22 더하기 G22의 최대값을 구해달랍니다. F22 더하기 G22. 자, F22 더하기 G22요. 자, 그러면은 F22 더하기 G22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 22 어차피 더하기입니다. 22의 제곱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2개 더하면은 날라가고 22a 얼마입니까? 88a-8a가 돼서 80a가 됩니다. 80a. 자, 됐네요. 자, 이거의 최대값 구하랍니다. a의 범위 나왔죠? 그렇죠? a가 뭐일 때? a가 2분의 3일 때. 이거의 최대값은 a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2분의 3 되고요. 약분하면은 여기가 40이 되고 여기가 120이 되는 문제예요.